이 HRB는 심혈관 관련된 자율신경 기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신경계, 소화기, 근골격계, 비뇨생식계, 피부 등의 다양한 자율신경 문제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의심이 되어서 병원을 방문해서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해보면 증상이 심하고 힘든데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한번 해본 건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밸런스나 자율신경 활성도가 엉망으로 나와서 낙심을 하거나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많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인 HRV 검사가 내 자율신경의 상태를 알려주는 정말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검사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진단에 가장 흔히 시행하는 자율신경 기능 검사의 종류 중에 Heart Rate Variability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의 원리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에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서 교감신경이 우위인지 부교감신경이 우위인지 또는 자율신경의 활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간편하게 심장 박동의 변화를 통해 자율신경 기능을 추정해 보는데 아주 의미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 이외에도 신경계 증상이나 위장관 문제, 호흡, 면역 기능 등 다양한 생리 작용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심장 박동의 변화만으로 이 모든 것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HRV 검사를 한번 하고 나서 이어서 다시 바로 검사를 해보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진과 저하가 수시로 반복이 되면서 개별 장기의 변화무쌍한 기능 조절을 하고 있는데 검사를 하는 특정 순간의 포착으로 내 자율신경 전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즉 분단위 또는 그보다 짧은 초단위로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항진과 저하가 반복이 되다 보니 특정 시점에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자율신경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HRV는 심장이나 혈관 문제와 관련된 자율신경계 문제를 진단하는 데는 비교적 정확할 수 있으나 너무나 많은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는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중에서 심장이나 혈관 등의 순환기 문제는 없지만 두통이나 어지럼증, 브레인포그 이명 등의 신경계 증상이나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변비설사 등의 위장관계 증상만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HRV 결과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혹 외래에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 중에서 이 HRV 결과만을 가지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온갖 근심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술 더 떠서 치료를 하고 나서 여전히 불편한데 HRV 결과를 보고 개선이 되었다, 악화가 되었다는 소견을 듣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HRV 결과 해석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RV 결과의 정확도에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수시로 항진과 저하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혈액순환을 시키겠다고 힘을 쓰지 않아도 자율신경이 자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즉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서 심장 근육이나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액을 심장에서 동맥으로 그리고 모세혈관이나 정맥으로 뿜어내게 되는 것이고, 곧 이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혈관에서 세포나 조직으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펌프질 또는 위장의 연동운동처럼 혈관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혈액은 순환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서 관찰되는 자율적인 조절 기능입니다. 혹자는 부교감신경의 항진이 많이 되어서 이완된 상태로 편안함을 오래 유지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부교감신경 항진이 지속이 되면 늘어난 혈관이 제때 수축을 하지 못하고 혈액이 정체가 되어서 부종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혈액이 다시 유입이 되는 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혈액순환 관점에서는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 실신 등의 뇌의 혈액순환 장애 증상이나 만성피로 등의 증상까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부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항진이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즉, 부교감신경 항진의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교감신경의 적절한 항진이 항상 동반이 되어서 더 다이나믹하게 서로 밀당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HRV 결과의 정확도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현대의학의 테두리 내에서 대학병원의 여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 제조사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연구개발도 하지 않는 우리의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된 증상들의 유무가 진단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하나의 장기나 기관에만 해당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장기에 발생할수록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전신에 분포하면서 서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연결이 된 신경으로 흉추 부위에 있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흉추의 위쪽에 있는 경추나 아래쪽 요추 부위에도 연달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부분은 기존의 HRV가 자율신경 기능검사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HRV는 심혈관 관련된 자율신경 기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신경계, 소화기, 근골격계, 비뇨생식계, 피부 등의 다양한 자율신경 문제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블로그나 카페 또는 유튜브 등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처음 접하고 한의원이나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고서 HRV라는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멀쩡한데 괜한 검사 결과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찝찝해하는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HRV 또는 일부 자율신경 기능 검사 결과만을 보고 나의 자율신경 문제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합니다.